네, 오늘은 10장 내용을 할 거고요. 10장부터는 좀 더 고급 분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10장 내용은 그 중에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거고요. 구성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힙합 가사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고, 두 번째는 국정원의 트윗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할 건데요. 네, 10장에서 해야 될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요.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데이터 문자들이 다 모아서 많이 등장한 것을 크게 가운데에 넣고 적게 등장한 것을 작게 하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어떤 문서를 가져와서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야라는 말과 유, 하나, 마이가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이거는 아까 그 힙합 가사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온, 사랑, 오늘, 시간, 우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글씨가 작아질수록 적게 나오는 거고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것이 오늘 목표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텍스트라는 것은 이렇게 문자들, 이런 여기 있는 것 같은 이런 문자들을 텍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닝은 원래 이렇게 땅을 파갖고 뭔가 이렇게 캐내는 거, 채굴 하는 것을 마이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분야가 바로 요즘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얻어내는 채굴하는 그런 분야를,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데이터의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겠죠. 그 중에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내서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요. 요즘에는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SNS 같은 것이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SNS에 있는 댓글들을 보고 그 좋은 평가인지 나쁜 평가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SNS나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막 문장이 있어요. 막 문장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가 궁금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뜻을 알고 파악을 하지?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뭐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이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는과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것이 합쳐져서 나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이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형태소를 쪼개고요. 그래서 먼저 이걸 형태소 분석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장의 의미 단위들을 이렇게 쪼개요. 나는 사람이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뭐 예를 들면 명사다 그러면 나하고 사람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번 등장하느냐는 걸 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기법이고요.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 등의 그런 품사를 알아내고요. 이거는 어떤 사전이 있어야 되겠죠. 사전을 미리 만들어야 되고, 사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 문장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구별이 되게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눈 다음에 빈도표를 만들어서 시각화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기서 약간 문제점이 있긴 해요. 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쪼개갖고 나는 사람이다라고 정보를 갖고 분석을 하는 거랑 다른 문장이 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문장 다 명사만 본다면 나가 한번 등장하고 사람이 한번 등장하잖아요. 이 등장 횟수는 같지만 이 문장은 전혀 다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으로서 이런 것까지 구별을 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명사나 동사, 형용사만 가지고 보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예로서 힙합 가사와 국정원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명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빈도수를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패키지가 필요한데, 한글에 대한 패키지는
LP라는 패키지거든요. 주의할 점은 여기서 오는 소문자고요. 이런 패키지를 써야 되는데 이런 패키지를 쓰려면은 어떤 기존의 다른 패키지들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rjava와 memoiz라는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서 rjava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들어가셔서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stall packages rjava를 하고 install packages memoiz 하고 install packages konlp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이런 것들을 다 로드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는데 문제가 좀 많은 게 konlp라는 패키지가 좀 문제가 많아요. 버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오르 메시지를 쳐 넣어서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있고요. 하여튼 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렇게 인스톨하고 로드해서 이런 것들 로드해서 konlp를 로드하고요. 뭐 얘네들도 로드를 해야 되겠죠. rjava나 memoiz도.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 dplyR을 로드할 거고요. 이거는 뭐 행과 열을 조정하거나 뭐 이런 것에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rjava에서 만약에 이걸 로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은 뭔가 java underline home이라는 자바의 폴더 경로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면. 그러니까 항상 뭔가 에러 메시지가 뜨면요. 좋은 방법은 구글에 그냥 에러 메시지를 넣으면요. 그 에러 메시지에 대해서 누군가 해결 방안을 써놓은 그런 웹페이지가 연동이 돼서 뜨고요.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해결 방법이 많은 경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konlp라는 패키지 안에 use nia dig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되는데 바로 되진 않고요. 뭔가 사전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로드 받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이 이거 말고도 다른 사전도 있어요. 뭐 세종 dig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가장 크기가 큰 사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기본 준비는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불러오는 방법은 어떤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텍스트 데이터라는 것은 메모장 같은 데서 그냥 열리는 데이터거든요. 그 글씨를 타이핑해서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데이터인데 그것을 read lines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넣어서 txt라고는 변수에 넣을게요. 그래서 txt를 헤드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힙합의 어떤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렇게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이 특수 문자를 제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특수 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string r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인스톨하고 로드 한 다음에 이제 특수 문자를 제거하는 명령어는 str underline replace underline all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txt라는 그런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중에서 이렇게 이런 명령어를 취해주면은 특수 문자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tx에 넣고 출력을 하면은 이 부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함수가 extract noun이라는 건데요. extract는 추출하는 거고요. 뽑아내는 거고 noun은 명사니까 명사를 뽑아내라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넣고 extract noun으로 해주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쌍따옴표로 해야 되겠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명사들만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죠. 한이라는 거는 그냥 한다라는 동사인데 그냥 한이라는 글자를 보고 한이라는 명사를 뽑아낸 거죠. 우리 뭐 한국인의 한 뭐 이런 명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잘못 뽑아낸 거긴 하죠. 하여튼 뭐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일일이 사람이 보고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있을 수가 있죠. 하여튼 뭐 이런 거 에러를 무시하면은 그냥 이렇게 5개의 명사를 뽑아냈고요. 그 extract noun으로 아까 우리가 만들어낸 txt라는
그런 힙합 가사의 내용을 넣어서 nouns라고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nouns는 list라는 그런 변수예요. 변수를 우리가 뭐 숫자도 배웠고 문자열도 배웠고 하지만 새로운 변수가 list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하여튼 list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문자열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unlist로 바꿔야 되고 그것을 테이블화해서 이제 word count라는 그런 데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자열 벡터가 하나 생기고요. 문자로 된 벡터예요. 이제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s.data.frame으로 바꾸면 그다음에 word count하고 팩터로 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strings as factors는 f 아니다라고 하면 해서 df underline word라고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좀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과정인데 그 변수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나가는 거죠. 처음에 나와 있는 건 리스트로 extract known으로 하면 리스트로 뽑히고 리스트를 문자열로 변환을 한 다음에 빈도표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냥 하면 되고 잘 몰라도 그냥 하면 되죠. 그러면 하여튼 우리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얻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